자, 최근에 이스라엘이랑 거의 끝발까지 갔던 나라죠. 이란입니다. 근데요, 이란이요, 정말 특이하고 특수한 나라예요.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최근에 이스라엘이랑 티격태격하던 나라 이란입니다. 자, 이란이 딱 요렇게 생겼어요. 구글맵으로도 한번 볼까요? 자, 구글맵으로 지금 사우디가 요렇게 있고, 이라크 있고, 이스라엘이 요렇게 있고, 이란이 요렇게 있습니다. 엄청 큰 나라예요. 면적이 164만 8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반도의 7.4배예요. 우리나라의 16배야.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진짜로. 나라 면적이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뭐가 지금 이슈야? 천연가스. 천연가스 이슈 관심 많으시죠? 전 세계 천연가스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2위가 이란이에요. 근데 이제 생산하는 양이랑 매장량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죠? 매장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도 좀 아껴두고 천천히 팔거나, 아니면 저 나라 거를 유통 경로가 너무 이제 좀 복잡해가지고 저 나라 걸 많이 안 사거나,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생산량의 순위는 또 달라집니다. 이게 생산량은 1위가 미국, 그 다음 러시아, 미국이 1등이에요. 2022년 기준인데, 22년엔 특히나 러우 전쟁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 묵혀두고 개기던 셰일 기업들한테 야, 당장 가스 존나 뽑아 뭐해, 이런 압박까지도 바이든 정부가 넣을 정도로 천연가스 생산에 아주 열불이 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2022년에 미국이 가장 많이 팔아먹었어요. 생산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이 러시아, 그 다음 이란입니다. 그 다음 중국도 나와요. 중국도 천연가스가 나오는 나라죠. 그죠? 순위 좀 볼까요? 천연가스 매장량 순위. 요거는 이제 유통량, 생산량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1위가 러시아, 이란, 카타르, 미국,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에 있죠. 사우디, 중국, 아랍에미리트. 중국이 천연가스 매장량이 꽤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생산량은 2022년 기준 미국, 러시아, 이란, 중국, 그 다음 캐나다, 카타르,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 알제리, 이런 순서더라고요. 일단은 딴 거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나라는요, 이런 천연가스가 나오는 국가들, 여기 지금 있는 국가들, 여기 칠해져 있는 국가들이 지금 천연가스 생산이 되는 나라거든요. 전부 다. 이 국가들과 절대로 척을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관계를 개선하고 좋게 해야 해요.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수입량이 6위입니다. 전 세계 수입량 6위예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수입해야 됩니다. 천연가스를. 근데 감히 여기 이 중에서 러시아 너 마음에 안 들어? 꺼져. 뭐 이런다거나, 중동아랍의 한 천연가스 생산하는 나라 너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줄까? 꺼져. 이 지랄 한다 만약에 나가 뒤지세요. 그냥 그딴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지금 6위예요 수입이.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근데 5,100만인데 보일러를 뭘 그렇게 많이 트나. 어쩌다 이렇게 6위가 된 거냐. 자, 지금 1위와 2위 국가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1, 2위가 어디예요? 지금 독일과 일본입니다. 근데 독일과 일본의 공통점이 뭐죠? 자원이 있냐 없냐 빼고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죠? 제조업 강국. 천연가스는요, 생각보다 보일러 틀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브루스타죠. 가스불로 라면 끓일 때 그럴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연료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예컨대 디젤차에 들어가는 요소수 있죠. 요소수 요거 만들 때 반드시 천연가스 필요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보통 냉장고나 에어컨 냉매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천연가스 있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만들 때 우리나라 특히 특수가스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수가스, 그것도 천연가스 필요해요. 이렇게 천연가스라고 하는 게 보일러만 떠올리고 브루스타에다가 저 라면 끓이는 것만 떠올리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너무나 중요한 원자재인 거예요.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천연가스가 많은 국가들, 생산되는 국가들과 절대로 척을 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대적 관계를 굳이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러우 전쟁 이후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러시아 쌩 까버려라. 이런 말 되게 이제 지가 경제 살리는 거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일 안 하고, 대한민국 GDP 위해서 밖에 나가서 노가다 판이라도 나가고 좀 엄마 아빠 피눈물 흘리는데 나가서 건보료도 내가면서 일도 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가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남들한테 그냥 떠들고 댕기면서 러시아 쌩까버려도 상관없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로 러우 전쟁 때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천연가스 러시아 같은 나라 빼고도 다른 나라들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구해오면 되지 뭐 하려고 러시아 같은 나라까지 다 신경을 쓰느냐. 일단은 아까 여기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또 볼게요. 우리나라가 주로 지금 천연가스를 어디서 수입해 오냐면은 카타르,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오만 이런 데서 수입을 많이 해왔어요. 천연가스를. 근데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이 국가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 천연가스 생산국들이 유럽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던 그 양만큼 우리나라에 못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럽은 러시아한테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받던 지역인데 러시아로부터 이제 공급이 다 끊겨버린 건 아닙니다. 러시아도 보낼 수 있는 곳은 보냈었어요. 어찌든 러시아에서 가스가 안 들어오는 게 많아지니까 나머지 이제 이 중동아랍이라던가 다른 지역에서 유럽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물론 이제 좀 스무스하게 좀 지나가긴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어떻게든 수급을 해내가지고 2022년 23년 겨울을 잘 보내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만약에 정말로 수급에 차질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죠. 정말 치명타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반도체 만들 때도 특수가스도 천연가스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런 가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안정적 공급망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공급망. 양을 충분하게 받아낸다. 이거만 보면 안 돼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루트와 공급망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조금 비싸. 예를 들어 A국가가 비싸대. B국가 졸라 싸. 가성비 중저가. 좀 요래. 그러면 이제 B국가 것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A든 B든 C든 적정 비율로 계속해서 저 나라들의 바란스를 맞춰서 받아야 됩니다. 왜? 이 졸라 싸다는 애가 예를 들어 러시아야. 야 마음에 안 드네? 꺼져. 잠가라 밸브를 냈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 국가에서 우리는 천연가스를 비싸도 비싼 국가도 포함해가지고 받아야 되고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여기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은 천연가스 수입량 순입니다. 이거 수입. 우리나라 6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야 지금? 8위에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습니다. 9위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천연가스가 그렇게 지금 천연가스 매장량 순위에 1위고 러시아는 4위에 미국이 있고 2022년은 미국이 1위입니다. 생산량이. 근데 도대체 왜 이 수입량 순위에 미국과 러시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급망을 잘 받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나라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해내고 있어도 공급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하고 팔아먹는다 해도 또 받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기본이야 기본.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는 갑작스럽게 증가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죠? 자 이렇게 이란을 포함한 이 전 세계에 있는 천연가스 생산 국가들은 전부 다 한국한테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 그리고 천연가스와 관련해서도 이런 중요한 나라 이란이 도대체 어떤 나라냐 요거를 오늘 준비를 했어요. 최근에 그 이란 이스라엘 사태 이후에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런 걸 빼놓고 봐도 이란이라는 나라는 정말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란 하면 못 떠올라요? 이거 말고 특히 우리나라 남자분들 이거 말고 이란하면 떠오르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맞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아랍이 아니에요. 자 중동아랍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아랍. 자 중동아랍이란 말을 우리가 보통 쓰는데 일단은 이란은 여기가 이란이에요. 지금 색칠 안 되어 있죠? 아랍이 아니에요. 이게 아랍인데 지금 아랍이란 단어가 뭐냐면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랍이에요. 아랍어를 쓰는 나라가 아랍인 거야. 즉 이란은 아랍이 아닌 겁니다. 이란은 아랍어를 안 쓰니까요. 이란어를 써. 페르시아어.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래서 이 양반들은 아랍어를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이 아랍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중동은 뭐냐? 여기 보면 근동, 중동, 극동이 있어요.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의 시각으로 볼 때 자기들 동쪽에 가까운 동쪽은 근동, 중간에 있는 동쪽은 중동이에요. 저 짝 끝에 극단에 있는 동쪽은 극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토크나 한국이나 일본이 있는 이 지역을 극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란 단어는 뭐 아랍을 믿냐 이슬람을 믿냐 그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이 유럽 애들이 과거에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쓰던 그냥 위치예요. 위치. 지리적인 어떤 명명을 한 거지 그냥. 여기 가까운 동쪽 중간 동쪽 그러니까 그런 거 이상 이하가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중동이라고만 하자니 애매하고 아랍이라고만 하자니 애매해서 중동 아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란은 중동이긴 한데 아랍은 아니다. 왜? 이란은 이란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어죠. 옛날에 영화 300 같은 데 나오던 이 삼촌 아시죠? 나는 관대하다. 대가리 숙여. 뭐가지 다 살려주고 또 인재로서 또 등용하고 나는 관대해. 오케이? 뭐 이런 거 하던 삼촌 있잖아. 저 삼촌. 이 삼촌이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예요.
페르시아 제국. 이란의 과거의 영광이 아주 어마무시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다 이 말이에요. 이란이 옛날에 이게 이란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 영토거든요. 엄청난 제국이긴 했었어요 진짜로. 어마무시한 사이즈였고,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페르시아라는 단어가 사실은 지들 멋대로 서양 국가들이 부르는 단어입니다. 튀르키예, 터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터키가 최근에 이제 에르도안 정부가 우리를 왜 터키라고 부르냐, 튀르키예라고 불러라. 이런 거 이제, 왜냐면 자기들은 터키라고 안 하거든. 튀르키예 사람들은 자기들을 튀르키예라고 하니까 왜 니네 멋대로 터키라고 부르냐면서 이제 튀르키예로 바꾸라고 한 거잖아요. 터키가, 그죠? 그런 것처럼 이란도 자기들이 스스로 페르시아라고 부르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페르시아라는 단어는 사실 서양의 시각으로 좀 보는 좀 그런 단어긴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옛날에 이란 정부가 1920, 30년대에 이때 이란 정부가 야, 이제 우리 페르시아라고 부르지 말고 대외적으로도 우리는 이란이다. 이란으로 불러라 이 말이야. 이란. 페르시아 말고.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은 영어로도 이란이죠. 이란은 영어로도 이란입니다. 이제는 이란이란 국가를 페르시아라고 지금 현재까지 부르는 그런 나라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란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이슬람권 다른 국가들하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그리고 이슬람 종파까지도 크게 다릅니다. 일반적인 이슬람 국가들 대부분이 수니파를 믿습니다. 이거 알죠? 이슬람 국가들도 종파 있는 거 아시죠? 수니파랑 시아파. 이거 워낙에 이제 뉴스에 자주 나오니까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우리나라의 교회는 기독교라고만 부르면 안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교를 전부 다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교, 기독교 안에는 우리나라 교회들과 같은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같은 가톨릭, 러시아 같은 데서 많이 믿는 정교회, 이런 종파가 여러 가지 있는 거잖아. 이슬람도 수니파, 시아파로 크게 나눠요. 저 안에는 또 나뉘는데 수니파 안에 또 종파가 나뉜데 시아파 안에도 또 여러 개가 있대요. 근데 크게는 이 두 개로 나뉜다 이 말이요. 자, 근데 전 세계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85%가 수니파입니다. 85%. 정말 많은 사람이 수니파를 믿어요. 근데 시아파가 전 세계 15%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 이란의 이슬람을 믿는 인구 전체의 90% 이상이 시아파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야. 전 세계 시아파가 15%밖에 안 되는데 이란의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인구 전체의 90% 이상이 시아파다 이 말이요.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중동아랍 여 국가들을 이란이랑 다 비슷할 거고, 아니면 저 중동아랍에 있는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다 비슷비슷한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특성과 특징이 너무너무 자기들만의 고유의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이란이 어떤 나라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신정체제 국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의 MBS 봐봐. 왕자죠, 왕자. 왕이 통치하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보통 국가의 최고 지도자 아니면 군 통수권자는 왕. 끼케야 왕이야, 끼케야 왕.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이제 일본 같은 나라처럼 운영을 한다거나 끼케야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란은 국가 종교의 최고 지도자, 종신직의 저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라는 직책이 최고 지도자입니다. 라흐바르가 지금 누구야? 이 할아버지야, 이 할아버지. 뉴스에 자주 나오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이 할아버지가 하메네이라는 사람이야. 하메네이. 이 할아버지가 최고 지도자예요, 지금 이란에. 근데 이란에 대통령이 있어요. 이 가운데 있죠? 이란 대통령. 대통령이 있는데 있으나 마나 최고 지도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제, 이 사람이 이제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국가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정체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랬잖아. 저 종교 국가 최고 지도자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어요, 이란에서. 저 직책이 새로 생긴 게 처음 시작된 게 그래봤자 1979년입니다. 그래봤자 얼마 안 됐어요. 그래봤자. 여기 혹시 1979년 이전생 있으신가요? 1978년. 이분들보다도 나이가 어리다는 거야. 지금 이란의 저 신정체제가. 자, 그럼 그 전까지 뭐가 있었냐? 왕이 있었어, 왕. 여기 왼쪽이 팔라비 왕입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카터 대통령 있죠. 그리고 여기 팔라비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었어, 원래. 왕이 있었고, 그리고 총리가 있었어. 이란이란 나라가 왕이 있으면서 동시에 총리가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팔라비 왕이 있었는데, 근데 이 팔라비 왕이 해먹고 있는데 나라꼴이 좀 개판이긴 했어. 가면 갈수록 나라꼴 개판 만들고 좀 운영을 좀 똑바로 못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1979년에 호메이니, 저 양반이 호메이니야.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호메이니라는 이슬람 성직자, 이란의 성직자야. 이슬람 성직자. 근데 이 양반이 뭘 주장했냐면은 나라꼴이 지금 개판 났다. 이란이란
이란이라는 나라를 지금 팔라비 저 인간이 나라꼴 개판 만들었다. 원래 이 개판이 안 날라면은 이슬람 종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됐다. 정말 뛰어나고 현명한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최고 지도자로서 나라를 다스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를 중심으로, 법도 종교법으로. 그래야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데 저 팔라비 팔라비 왕 이 인간이 나라를 제대로 왕이라는 인간이 지금 종교와 관련도 없고 종교에 대해서 어떤 그 감명을 받고 이런 사람도 아닌데 치카치게 왕이라고 지금 나라를 다스려가지고 나라꼴 개판 났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팔라비 왕의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초반엔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경제가 잃고 부패하고 좀 그런 게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호메이니가 종교 중심의 나라를 새로 건국해야 된다. 체제를 변화해야 된다. 체제를. 근데 정말로 이란의 수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저 호메이니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 팔라비 왕새끼를 쳐내야 된다. 그러면서 호메이니 사진 이렇게 들고, 이거 다 호메이니예요. 호메이니야 이거. 호메이니의 사진을 들고 호메이니의 말대로 이슬람 혁명을 해야 된다면서 정말로 이 시위를 일으킵니다. 이슬람 종교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위가 성공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호메이니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언제? 1979년에. 그래서 1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까 말한 라흐바르죠. 라흐바르. 1대 라흐바르가 이란의 호메이니입니다. 1대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 씹어졌고, 이게 종신직이에요. 그리고 2대 최고 지도자, 이 사람이 하메네이입니다. 이 할아버지 살아있어. 아직 안 죽었죠. 이 양반이 지금 2대입니다. 이거 종신직이니까 이 양반 죽을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80이 넘기는 넘었어 이 양반도.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 할아버지, 그죠? 자, 아무튼 이란에서 이제 호메이니가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언제? 1979년에. 자, 이때 이 혁명에 성공하고 나니 팔라비 왕,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란에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돼요? 튀어야지. 이란에 계속 자빠져 있으면 뒤지는 거야 그 당시에. 자, 그래서 미국으로 튑니다. 미국으로 튀자마자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이란 정부가, 야, 팔라비 왕 당장 이란으로 다시 바꾸시켜, 유턴시켜. 우리 이란에서 아주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자다 저 인간. 우리 이란 정부가, 이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 정부가 판결해서 저 인간 처벌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미국이 거부합니다. 안 보내줘. 솔직한 얘기로 저 때 미국이 저 팔라비 왕을 그냥 보내주고 알바노 해도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미국이 그러기가 좀 곤란했어.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고 있기는 해야 돼. 너무 안 좋게만 보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략적인 거죠. 전략적인 거. 이 중동아랍에서 독재자야. 비민주주의자. 그리고 막 일반 시민들 중에 지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족치고 막. 그렇더라도 친미 국가면은 내버려뒀어요. 친미 국가라면.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미국은 자기들 말 들으면 내버려두고 독재더라도 내버려둬. 그거 맞아 사실은. 근데 이게 국제정치적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도 소련으로부터 이제 이 친미 국가들을 본인들의 그 안보를 위해서 자산으로서 써야 되니까, 특히나 중동아랍의 저 수많은 석유들은 정말 핵심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1980년대에 이제 중동아랍에 그렇게 많은 그 독재자들이 있어도 좀 내버려둔 게 있는 거야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이 팔라비 왕을 만약에 미국이 보냈어. 그러면 중동아랍의 수많은 독재자들 입장에서, 친미 국가들 입장에서 내 뭐까지 칼 들어오면은 미국 쟤네들 그냥 피곤하다 싶으면 그냥 유턴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린다 이거야? 뭐야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미국의 리더십, 미국이란 국가의 리더십이 믿을 게 아니구나 얘네가.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안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자마자 미국이 이 팔라비 왕을 안 보낸다고 하자마자 1979년 11월 4일 이란의 미국 대사관이 저렇게 습격을 받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장면이에요. 이란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저 광화문 앞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듯이 이란이란 나라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미국 대사관을 이란의 젊은 대학생들이 호메이니의 사진을 들고 또 가서 너무 이렇게 좀 근데 좀 신격화되는 게 있어. 좀 너무 호메이니의 사진 들고 달려가가지고 다 같이 이제 이란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질로 잡아요. 이란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 66명이 인질로 잡힙니다. 이거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 66명이 인질로 잡힙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게 그리고 66명이 인질로 잡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질 납치되어 있던 이 기간, 이게 정말 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79년 11월 4일부터 81년 1월까지 11월 4일부터 79년 11월 4일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1980년 그리고 그 다음해인 81년 1월까지 총 444일 동안 미국의 직원들, 미국의 외교관, 미국의 외교부의 직원들이 444일이나 이란에서 납치되어 있던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그 미국이란 국가가, 와, 미국이란 국가도 자기들 국민 저렇게 444일이나 납치되어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런 어떤 그 미국이 정말 개망신당했던 좀 그런 좀 충격적인 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근데요, 지금 봐봐, 미국 대사관을 444일 동안이나 납치 감금을 했는데 이걸 내버려뒀다는 거 아닙니까, 호메이니가? 호메이니는 처음 집권했을 때부터 국제정세에 별로 밝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에 이란은 좀 신경을 써요. 국제정치를 꽤 신경 쓰는 나라인데 옛날에는 정말 이 국제정치 같은 거를 신경 끄고 어떨까 이러면서 이제 행동하는 게 있었어요. 왜? 호메인이라는 인물을 시작으로 종교를 중심으로 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되어갔으니까 국제정치 같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좀 뒤로 제껴지고 종교 중심의 나라를 재건하는, 이게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됐던 거죠, 이란이란 나라에서. 우선 국민들은 계속 호메이니만 쳐다보고 있는, 호메이니만. 세상에 미국 대사관 담 넘을 때도 호메이니고 일반 시위할 때도 호메이니고, 항상 호메이니야, 항상 호메이니. 호메이니가 여기 나타나면 호메이니 팔 손이라도 한번 붙잡으려고 난리도 아니고 막, 세상에 거의 신격화예요, 신격화. 이거는 본인 스스로 내가 신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호메이니가. 근데 이 호메이니라는 사람을 굉장히 좀 아주 그 존경하고 너무너무 이제 위로 추앙하고 이란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호메이니의 집권 초기였던 1979년 80년 요때는 이란의 반미 정서가 어마무시했을 때예요, 진짜로. 자, 이렇게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 종교 국가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라는 이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이란이란 국가의 체제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나왔어요. 자, 지금 이란이란 나라, 우리나라 플레임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그죠? 근데 이란의 플레임 뭔지 아세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슬라믹 리퍼블릭 오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다 이 말이야, 이슬람 공화국.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가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분명하게 막아 놓은 거야. 근데 맨 뒤에 지금 공화국이 있네요. 뭔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맨 뒤에 공화국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있지만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국회의원은 또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최고 지도자나 한번 뽑아놓으면 이제 끝인데, 종신직으로. 그래도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뽑아요. 그래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다. 정말 이름 석자 그대로야. 자, 근데 뭐 좋다 이거예요. 이란이란 국가가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이 체제를 유지하겠다, 뭐 알아서 할 일이지. 근데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호메이니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처음에 이 이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호메이니가 또 부추긴 것도 있는데, 이슬람 국가라면 전부 다 우리 이란의 이번 이슬람 혁명처럼 호메이니 같은 아주 현명하고 뛰어난 종교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만 한다. 어디 감히 왕새끼가 있고 시불의 독재자가 있어? 이런 게 있던 거죠. 대충 이제 속마음을 좀 꺼내보면, 어디서 이 왕새끼들하고 독재자 새끼들이 나라를 다스려? 현명한 이슬람 종교 국가로서 거듭나야 된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 성직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특히 아주 현명하고 뛰어난 그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사우디 왕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졸라게 싫은 거야, 그냥. 그냥 싫은 거야. 짜증나는 거야. 왕이 계속해서 다스려야 되는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 입장에서는 이란이란 나라가 그냥 사라지는 게 좋은 거야. 호메이니가 솔직한 얘기로 이란의 시아파가 제일 많지만, 이란의 시아파가 진짜 많기는 많지만, 사실 이 중동아랍에도 시아파가 깨작깨작 살아요. 조금씩은 다 있어. 근데 이 양반들한테 호메이니가 라디오를 통해서 곳곳에 찌라시 뿌려가지고 수많은 우리 이슬람의, 우리 시아파들, 진정한 우리 이슬람을 믿는 이 세력이 당장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몸으로 행동해야 된다. 니네 국가들에 있는 그 대가리, 왕, 독재자 새끼들, 정치꾼 새끼들, 이런 새끼들 다 모가지 날리고 빨리 이 호메이니가 있던 것처럼 시아파를 중심으로 이슬람 혁명을 당장 해라. 사실 시아파냐 수니파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호메이니가 뭐 시아파를 굳이 수니파와 뭐 썰어내가지고 막 구분해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주로 이란이란 국가가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시아파가 특히나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아파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그 호메이니를 따르고 선동됐던 게 있던 거죠. 그래서 이 호메이니가 이란에서 저렇게 막 얘기
얘기하고 댕기니까 중동아랍 곳곳에서 막 시아파들 중심으로 막 소요 사태 일어나고 막 폭동 일어나고 답도 없었어 그때 세상에. 그래서 이란이란 나라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 국제 왕따를 자처한 게 있습니다. 셀프 왕따. 누가 이뻐해? 솔직한 얘기로 일단은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반미 국가가니까요. 이제 미국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죠? 달리 말하면 서유럽이라던가 이런 미국 진영에 있던 국가들하고도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는 겁니다. 이란이. 자, 둘째로 같은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이라도 좀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다른 독재자고 왕이고 지랄국가는 다 천해라고 막 떠들고 다니니 호메이니가 누가 좋아하겠냐 이 말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아요? 사담 후세인이 독재지를 하던 이라크는 1980년부터 88년까지 8년 동안 이란이랑 전쟁까지 했습니다. 둘이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 사담 후세인도 뒤지라는 거 아니야. 호메이니 얘기에 따르면. 솔직한 얘기로. 호메이니 입장에서는 사담 후세인도 죽어야 되는 애고 다 조져야 되는 애들인 거야. 아무튼 이제 이란이랑 이라크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 호메이니가 죽어요. 1989년에 죽어. 그리고 호메이니가 이 사진 봐야 돼 이제. 이게 호메이니거든요. 호메이니가 자기가 죽기 전부터 다음 후계자로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초이스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초이스해요. 이게 누구냐? 이 사람이야. 하메네이 젊을 때야 이게. 이거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 양반 젊을 때예요. 이 양반. 그렇게 1989년에 호메이니가 죽고 후계자로 이제 초이스가 된 저 하메네이가 현재까지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양반에 대해서 이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이것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 이란의 종교 지도자이자 또 최고 지도자, 국가 지도자인 거 알겠는데 그럼 이란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도 저 하메네이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이 사람을 왜 지지를 지금까지 못 받느냐? 호메이니는 정말 엄청난 지지를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호메이니가 말을 좀 잘못한 게 있어. 솔직한 얘기로. 하메네이한테 이제 빅엿이 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국민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현명한 이슬람 종교 지도자. 이 사람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알파고 시나시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슬람 성직자들이 레베루가 있대. 레베루. 등급이 있대. 등급이.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뭐 요런 게 있나 봐. 근데 호메이니는 1등급 출신인 거야. 근데 하메네이는 2등급 출신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이슬람 국가는 이런 성직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슬람 국가의 그 국민들도 본인들의 주관에 그 성직자의 조언을 듣고 성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무조건적으로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메네이가 호메이니의 뒤를 이어서 이란 최고 지도자가 된다? 얘는 2등급인데 왜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 다음 최고 지도자가 돼야 돼? 이런 의문이 있는 거야. 그 국민들도. 일단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꽤 많은 이란 국민들이 호메이니가 죽고 나서 다음에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된 저 하메네이가 집권 초기부터도 탐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그 국민적인 호응을 아주 그 어마무시하게 이제 받지 못한 그런 상태로 이제 최고 지도자 자리 임기가 시작된 거지, 이 양반은. 근데 뭐 그건 그렇고요. 어찌되었든 특이한 건 특이한 거잖아요. 이란의 이 종교 국가 최고 지도자, 이 사람이 최고 지도자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특이하고 흔치 않은 나라인 건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근데 특이하다 이 말이요. 정치 구조가 최고 지도자가 종신직으로 있는데 대통령은 또 따로 뽑는다며.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시스템이 호메이니 때 전 세계 최초로 감독된 겁니다. 전 세계 최초로 이슬람 민주주의 시스템, 이런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사실. 그죠? 자, 지금부터 이 특이한 이란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란의 정치가 도대체 국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굉장히 특별한 아주 특이한 전 세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호메이니 때 감독됐다. 그거 설명했어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란이 지금 국민들이 또 투표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은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뭐냐 이 말이.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야 나라가. 단순하게 지금의 최고 지도자 이 사람이 쥐락펴락 다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푸틴과 에르도안 사이에 있는 라이시 대통령, 이란 대통령입니다. 현재 이렇게 대통령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도 일어납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요. 자, 이 표를 한번 볼게요. 뭔가 졸라게 복잡해 보이죠?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지 마시고 아래에서 위로 보세요. 아래에서. 자, 밑에 뭐 있어? 국민 투표 있죠? 선거. 투표야, 투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뽑는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뽑는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 이렇게 뽑는다 라고 써 있어요. 그죠? 국회의원 대통령 투표를 뽑는 거 알겠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 저거는 뭐냐 이 말이야.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의 의원들, 저게 뭐냐면은 성직자예요. 성직자. 이슬람 성직자인데 이게 근데 우리 좀 이걸 좀 오늘 좀 정정하고 갈 필요가 있어. 이슬람 성직자라는 게 사실은 존재가 없어요. 원래 이게 없는 거다 원래. 왜 이슬람 성직자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런 거 중동 아랍의 국가들에서 몇 번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직자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야 사실. 이슬람이라는 종교에는 성직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가 없어. 이런 존재가 없는 거야. 우리가 기독교나 어떤 이런 개신교 같은데 뭐 신부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이런 성직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없어요 그런 게. 이 성직자라는 게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는데 일반인들보다는 뭔가 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존재 같고 뭔가 우러러봐야 될 존재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이슬람에서는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사실은 현대 사회에 와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극단성을 띠는 소수가 있어서 그렇지 가만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평등한 거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흔적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종교인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 이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에 들어가는 사람들 성직자라고는 아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뭐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율법학자입니다. 율법 법학자야. 법학자. 이슬람법 이슬람의 율법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어떤 이슬람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사는 우리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성직자 같으니까 이슬람 성직자라고 언론들도 표현을 대부분 하기는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저 이슬람의 율법, 이슬람의 법학자다 이 말이야. 이슬람의 그 종교법 학자가 결국에는 신학자, 어떤 그 신학교 같은 데서 이제 그 신학 전공하시는 그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같은데 그런 거랑 좀 비스무리한 감성이 있어요. 이 이슬람 율법 학자들 여러 명을 이 국가 지도자 운영 회의에서 뽑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 이슬람 율법학자들을 여러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 국가 지도자 운영 회의의 의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굴 뽑아? 바로 얘 뭐 있어요 지금 화살표. 최고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구조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꽉 막힌 구조는 아닙니다. 이슬람 신정체제, 이란이라는 어떤 이슬람 종교 중심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이면서 종신직이면서 국가 전체 지도자고, 이것만 생각을 하면 조금 아닌데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따로 뽑고 직접 뽑고 대통령도 뽑고 이 최고 지도자를 뽑는 율법학자들도 뽑는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에 들어간 의원들, 이슬람 율법학자들, 이 이슬람 법학자들이 총 88명이에요. 88명인데 이 88명이 모여서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지도자가 문제가 있으면 해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는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되어는 있는 거예요. 물론 최고 지도자가 지금까지 그래봤자 호메인이랑 하메네이 둘밖에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해임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이 최고 지도자가 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겐세이를 좀 넣고 견제를 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저 국가 지도자 운영 회의가 이런 비판을 받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란은 겉으로 이 구조적인 것만 보면은 그럴싸해 보이는, 민주주의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게 있기는 있지만 사실 아직도 좀 갈 길이 좀 있다. 조금은 좀 더 갈 길이 좀 멀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지금. 그래도 최고 지도자는 그렇다 치고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왼쪽 맨 위에 뭐 있어요 지금? 헌법수호위원회. 저 헌법수호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 너는 사상이 불손해 꺼져. 대통령 후보 너도 조금 내가 볼 때 종북자파 토착일 것 같아 꺼져. 이거를 다 필터한 다음에 후보들이 나갑니다. 국회의원이랑 대통령 후보들이. 즉 이 헌법수호위원회가 다 해먹는다.
모든 것을 필터를 한다. 좀 요런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요런 것도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헌법수호위원회의 필터를 거친 후보들만 이란의 국회의원 후보, 이란의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 저 헌법수호위원회의 구성이 누구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 헌법수호위원회의 위원들을 6명 뽑아요. 이란 최고 지도자가. 그리고 이란의 대법원장이 6명 뽑습니다. 총 12명이야. 그래서 12명. 그러면은 삼권분립 갬성으로 최고 지도자는 6명, 대법원장이 6명 각각 뽑으니까 12명으로. 그러면 좀 그래도 바란스가 맞는 거 아니냐? 자, 문제가 뭐냐? 대법원장은 최고 지도자가 뽑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 헌법수호위원회의 위원들을 6명 뽑고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뽑은 대법원장이 6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지금 최고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구성원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12명의 구성으로 헌법수호위원회가 뽑히고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 후보와 대통령 후보를 필터를 거친다 이 말이야. 짚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하긴 한다. 사우디나 북한 같은 정말 그 윗사람들이 뭐 투표구 지랄이고 가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런 국가랑은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란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민주주의 국가랑 비교하면은 엄청난 갭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중동아랍의 지금 왕이 다스리고 북한처럼 독재 국가고 이런 국가들이랑 그 비교하면은 걔네들보단 또 나은 게 있는 것이다. 굳이 이거 도토리 기적이긴 한데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대통령 후보들이 나왔는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사람은 헌법수호위원회가 얘는 사상이 불손해 꺼져. 얘는 이번에 출마 못해. 막았어. 막으면 국민들의 민심이 작살나서 시위도 일어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래도 이 헌법수호위원회가 필터를 거치긴 한다. 요런 게 좀 있다. 요런 것도 좀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 사람 누구야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양반. 이 양반 누구예요 지금? 라이시죠, 라이시. 라이시. 여기 라이시 울고 있어. 여기 하메네이랑 같이. 이 라이시라는 대통령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 당선이 된 건데 좀 꽉 막혔다 좀 이런 평가를 받아. 조금 극단적으로 좀 그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그 좀 강경한 입장이고 요런 게 있어. 근데 이 라이시 대통령 직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맨 왼쪽에 로하니 이 양반이 직전 대통령이에요. 푸틴 밝아 표정이 너무 밝아. 이 양반은 또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로하니 이 사람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로하니가 여기 최고 지도자를 뽑는 데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의 의원 여기에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도 헌법수호위원회가 필터로 걸러서 출마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걸러져요. 헌법수호위원회가 이 사람을 걸러. 그래서 이 사람이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이 양반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란의 소수 세력, 소수의 아주 그 꽉 막힌 세력이 굉장히 문제다. 얘네들 너무너무 문제다. 지금 라이시 정권, 이 대통령 얘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란의 혁명수비대라는 어떤 그 군대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얘네도 문제고 라이시 정권도 문제고 이런 지금 비판들을 대놓고 하고 있어요. 이란 내부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세력 다툼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꽝 하나로 그냥 가는구나. 최고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그건 아니다. 100%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어느 정도 하메네이도 좀 보고 헌법수호위원회도 보는 게 있다.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란의 대통령은 4년제입니다. 자, 4년 중임제 이제 하도 개헌 얘기가 요 한 5년 넘게 나와가지고 아시죠 어느 정도. 중임제가 뭐예요? 2번 해먹을 수 있다 이 말. 2번 나간다. 2번까지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야. 4년 2번 해먹는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이 없습니다. 정당이 없어요. 이게 소속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일당 독재라는 거냐? 당이 그냥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은 당이 없고 이름만 있는 건데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자기 세력이 없고 자기 정치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파벌이 있습니다. 부러지게 자기들이 나는 원칙파다 나는 개혁파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파벌. 원칙파와 개혁파. 우리나라 보수진보로 걸러내는 것처럼 원칙파와 개혁파. 원칙파는 말 그대로 원칙만 따른다. 원칙이 중요하다.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겠죠. 개혁파는 이제 개혁해야 된다는 사람들이고 지금 대통령 라이시가 원칙파예요. 전직 대통령 로하니가 개혁파였습니다.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원칙파와 개혁파가 서로 정권교체 당이 없기 때문에 정권교체라는 표현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나름 저 파벌들 사이에 8년씩 돌아가면서 해먹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정당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개혁파가 당선되는 경향이 있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칙파가 뽑힌다. 이란이 좀 그렇다고 해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더 이제 보수적인 게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듯이. 그래서 이제 보수가 원칙파고 진보가 개혁파인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은. 자, 그리고 이란이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헌법수호위원회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 국가지도자 운영회의의 의원 후보들 필터링을 거친다는 이 헌법수호위원회, 그죠? 얘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한 기구가 혼자서 다 한다는 거는 이거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너무 좀 사실 민주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일단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이 헌재의 역할이 뭡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회가 A라는 법안을 만들었어. 자, A 법안이 만들어져서 가결됐어. 정말 절대 다수의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결됐어. 근데 아무리 저 A 법안을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만장일치까지 되더라도 만약에 대한민국 헌법, 만약에 그 법이 아무리 전 국민이 지금 원해도 그 법안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면은 위헌인 겁니다. 파토나야 돼요. 그 법 나가리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동의하는 법이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헌법에 위배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헌법재판소 저 사람들이 국민을 거스르고 또 이제 무식해가지고 또 그지랄 떨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얘기했으면 개헌을 해야 되는 개헌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국회에서 개헌을 일단 하고 그 개헌 표결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어. 그 다음 또 국민투표도 해야 돼요.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민투표로도 개헌이 됐어. 그 다음 국회에서 A 법안을 만들면 이제 위헌이 아니겠죠. 위배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헌법을 잘 이제 그 개헌할 때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순서가 있는 거야 이게 뭐든지. 법이란 게 뭐 하려고 정해놔 그럴 거면은. 그죠? 내가 지금 원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만들었으면 좋겠다. 헌법재판소 안 통과 안 하고 뭐 하려고 대한민국에 살아 그러면은. 법을 무시하는 거지. 그죠? 자, 이런 역할까지도 지금 헌법수호위원회가 이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법이나 이런 것도 뭔가 딱 봤을 때 저 헌법수호위원회에서 보기에 적절하지 않아. 그럼 파토야. 이 헌법수호위원회의 구성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최고 지도자가 이 12명 안에 있어. 헌법수호위원회의 구성원 12명 중에 최고 지도자가 12명 중 6명을 뽑고 최고 지도자가 뽑은 대법원장이 6명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최고 지도자가 다 뽑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이란은 쉴드 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메네이 초상화가 지금 불태워지고 있는 겁니다. 2022년에 이란에서 시위가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민심이 살아있긴 하다. 그러니까 민심에 부합하게끔 얘네가 정치 알아서 잘하면 민심들이 가만히 있겠는데 너네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만약에 민심에 안 맞게끔 한다. 그러면은 민심은 동요할 것이다. 민심은 시위를 할 것이다.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지금의 이란 대통령 라이시 있죠? 라이시. 이 양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양반이 다음 최고 지도자 1대 최고 지도자가 호메인이었어요. 그 다음 2대가 하메네이고 그 다음이 이 라이시가 될 가능성이 전락에 높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반하고 소통을 좀 잘해둘 필요가 있어요. 외교적으로 사실 이란과의 관계 같은 게 이제 중요하니까 또. 그리고 국민들이 민심을 좀 보여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권의 마음에 안 들면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야당을 뽑는다거나 반대당을 뽑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 견제를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이란은 투표를 안 하는 거로 민심을 보여줍니다. 자, 2016년 이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무려 62%였어요. 근데 2020년 민심이 요 몇 년 사이에 정말 작살났거든요. 43%밖에 안 됩니다. 투표를 거부하는 거로 민심을 보여줘요. 이란 국민들이. 왜? 어차피 정당이 없으니까. 자, 둘째로 2017년 이란 대통령 선거 때 73%가 투표했었습니다. 근데 21년에 이란 대통령 선거가 49%밖에 안 나와요. 투표율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엄청 중요한 거야 지금. 진짜 이란 편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이란 편에서.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진짜 중요해요. 이란은 군대가 2개입니다. 이란 국군과 혁명수비대, 특히 국군보다도 혁명수비대, 이 존재를 반드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부터 현재 바이든 정부까지 아니면 이스라엘과의 충돌에 있어서 이란의 어떤 그 군대의 사령관이 뭔가 제거되었다. 아니면 이란과 미국 아니면 이란과 뭐 트럼프 정부와 이란과 바이든 정부가 충돌이 있었다. 이스라엘과 충돌이 있었다. 그럴 때 항상 제거하려고 하는 아주 일으뜸이 누구냐? 저 이란 혁명수비대예요.
대부분이 저 이란 혁명수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재 천연가스, 배, 지하철, 수력발전, 인프라 확장, 도로 건설, 원자력 발전소, 철도, 유조선 등등등을 다 해먹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군대가 몇 개예요? 하나죠? 육군, 해군, 공군 여러 개 나뉘어놔도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나라? 국군입니다. 그죠? 하나야 결국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라는 이 국군이라는 개념과 혁명수비대가 따로다 이 말이에요. 요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게 저희도 처음에 이렇게 따로 있는 것 때문에 아니 그럼 왜 군체계가 두 개야? 그럼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간다요의 최측근 중동아랍특파원의 믿을만한 신뢰할 정보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표면상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상 혁명수비대가 다 해먹는다. 사실상 다 해먹는다. 이게 뭐 표면상 나뉘어져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최측근이 누구냐? 알파고 신하씨님입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군대 전반을 쥐고 흔드는 거는 저 혁명수비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자 최고 그 군 통수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이란은 하메네이한테 있습니다. 대통령한테는 군 통수권이 없어요. 나뉘어져 있고 뭐 70대 30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군 통수권은 하메네이에게 있다.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하메네이가 키워주고 밀어준 게 혁명수비대입니다. 현재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약 25만 명 정도 있대요. 그리고 이란의 국군은 정규군이 40만 명 정도.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 같은 최고 지도자로부터 이란의 수많은 정치꾼들, 하메네이 같은 저 정치 권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상부상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먹을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상부상조하면서 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하메네이 같은 정치 권력들이 저 혁명수비대를 좀 키워주고 얘네한테 어느 정도 헤쳐먹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2024년에 와서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이란 경제를 그냥 쥐고 흔드는 조직입니다. 자, 이게 무슨 사이트냐? 핫함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이란의 기업이에요. 근데 이 핫함이 뭐냐?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대기업입니다. 여기 다 있어 지금. 천연가스 시추, 댐 건설 지금 확대하면 다 있어요 지금. 지금 천연가스 시추부터 여기 도로 건설,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지하철, 유조선 뭐야 이거는 또 뭐 이런 뭐 안테나고 뭐고 뭐 철도부터 해가지고 세상에 이건 뭐 LNG 플랜트인가 보네. 이런 별걸 다 해먹어 얘네 혼자서. 좋은 거 많아.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강남에 이제 그 밝은 눈 안과 느낌. 강남의 안과 이름들이 다 거기잖아요. 레이저 안과 수술하는 그런 전문 병원 체인점도 얘네가 가지고 있대. 이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이 사이트의 오른쪽 위에 누구죠? 누굽니까 이거? 하메네이와 호메인입니다. 하메네이와 호메인이 씹어졌습니다. 현재 이 이란의 혁명수비대라는 조직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니면 정치 권력들과 서로 상부상조하는 존재다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이해해야만 이란의 현재 정치질이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저 군 조직은 하메네이 같은 최고 지도자의 종교적 영향력, 국가에 미치는 이 정치적인 영향력, 이거를 본인들이 또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 본인의 종교적인 영향력과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이슬람 혁명을 또 수출하기 위해서라도 군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다른 중동아랍에 이란이 하는 방식의 이런 정치 체제처럼 이슬람 혁명이 다른 중동아랍 국가들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걸 계속 수출하려고 그래 지금. 그걸 그냥 수출하냐고. 반군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반군을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런 데를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는 빼박이에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그래야만 이제 본인들의 그 혁명이 수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혁명수비대라는 조직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이 양반한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본인의 뭐랄까요? 본인의 몸뚱아리를 건수하기 위해서라도 하메네이도 어쨌든 군권을 가지고 있어야 국가를 장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이 양반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 혁명수비대를 키워준 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커지냐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호메이니가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켰다. 당시에는 처음에 혁명수비대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이란 국군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란 국군이 누구 소유였어? 누구 밑에 있었겠어? 팔라비 왕. 원래 이란의 왕 팔라비 왕.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 팔라비 왕 아래에 있던 이란 군대. 이란은 옛날부터 중앙 집권이 잘 되어 있었어요. 군벌이나 군부 같은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런 어떤 중앙 집권이 잘 되어 있던 군대야, 이란 군대는. 그래서 호메이니가 처음에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는데도 팔라비 왕 때부터 있던 이 군대가 동조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군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 물론 여기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막아봤자 자기들도 좋을 게 없다고 싶었겠지. 그러나 개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별로 딱히 뭐 이런 거에 뭐 간섭을 안 해요. 그 군대가. 근데 이게 또 달리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호메이니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호메이니였으면 이 새끼들 봐라. 대세가 난데 씨발놈들이 나를 안 도와? 우리는 군대로서 뭐 군 중립을 유지해. 이 씨발놈들이 돌았나? 이 새끼들이 감히 지금 이제 내 세상이 왔는데 지금 내 말을 안 따라? 이슬람 혁명 지금 딱 시부에 그냥 적절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부분인데 나를 안 따르고 뭐 중립을 하니마니 뭐 있다고 소리를 하고 얘네 뭐 하는 애들이야 이것들?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호메이니가 처음에 집권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가지가 날아가요. 물론 호메이니 저 양반은 진정성이 있었어. 좋게 말하면 정말로 자기가 이 이슬람 혁명을 이룩해야 이 이란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 이 사람은 엄청난 그 자기 확신 그런 게 있던 사람이야 호메이니가.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 혁명을 방해하는 세력을 수청하고 제거해 놔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 이 호메이니 때. 그 과정에서 이란의 군인들도 많이 죽어요. 대가리 막 그 언제 쿠데타 일으킬지 모른다 싶은 애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호메이니가 이걸 만듭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를 만들어요. 그렇다고 이란 군대를 죽인 건 아닙니다. 이란 군대를 아예 없애면서 요거만 만든 게 아니라 이란 군대는 그대로 두고 요거를 따로 하나 추가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란 군대를 함부로 자극하거나 건들 수도 없는 거고 명분도 없을 뿐더러. 그죠? 근데 가면 갈수록 국민적인 지지 그리고 경제력까지도 점점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세력이 커지는 거야. 머릿수야 지금 뭐야. 혁명 수비대가 25만이고 국군이 40만이니까 옛날에도 국군이 당연히 많았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도 고급 인력 고급 지휘관, 양질의 지휘관, 특수부대, 그리고 무기체계, 특수무기, 뭐 드론이나 이런 어떤 무기체계, 방공망 체계부터 이런 대부분의 것들을 저 혁명수비대가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 혁명수비대가 이란에서 정말 이렇게 엄청난 아까 뭐라고 대기업도 운영한다 그랬잖아. 이런 사이트 들고서. 그죠? 이건 하메네이 때문입니다. 호메이니가 아니라. 호메이니가 1989년에 죽어요. 그죠? 죽고 나서 다음 후계자는 이 사람이다.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성직자가 이슬람 율법학자가 A급, B급, C급이 있는데 그중에 A급이 아니었단 말이야. 하메네이는. 그래서 국민적인 지지와 이런 것들을 덜 받았어요. 덜 받으니까 불안한 거야. 졸라게 불안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불안하니까 이 혁명수비대를 확실하게 키워내서 정치적으로 활용해야겠다. 내 어떤 친위대로 반드시 써야겠다. 그리고 얘네들 친위대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는 엄청난 정치 권력으로서도 함께 가야겠다. 이런 거를 한 거예요. 하메네이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혁명수비대는 이란도 뭐랄까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 같은 느낌일까? 호랑이 새끼를 키운 느낌? 하메네이도 이제 이 혁명수비대를 마음대로 컨트롤 못해요.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얘네들 힘을 키워가지고 써먹으려고 했겠지만 이제는 그게 안 돼요. 너무 커져가지고. 자, 지금 보면은 하메네이 젊을 때야. 조금 지금보단 젊을 때야. 옆에 보면은 라프산자니 옛날에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란 대통령이야. 89년에 이 라프산자니 대통령이 혁명수비대 얘네가 계속해서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맞지? 솔직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라프산자니 대통령이 이란 국군이랑 혁명수비대를 통합하고 이제 가자. 통합해서 가자. 그렇게 하자마자 수많은 혁명수비대의 고위급 장교들이 드러눕기 시작합니다. 이거 드러눕기 시작한 거 거의 뭐 옛날에 전두환 하나회 꼴이에요. 지금 처음에는 그랬지. 그 전두환의 하나회가 이제 이런 것까지 운영한다고 생각해봐. 엄청나게 커진 거야 이제.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지금 혁명수비대는 지금 군대뿐만이 아니라 저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방산업체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무기를 판다. 그거는 혁명수비대도 돈 버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란이 최근에 러시아한테 드론 같은 것도 많이 팔았어요.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혁명수비대의 어떤 경제권과 연관이 있다라는 게 전략에 추정되는 부분이다. 지금 이란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란 국민들, 예를 들어 이란 국민들이 이제 경제 좀 좋아지게 이제 미국이랑 그만 싸우고 화해해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이 타이밍에 만약에 하메네이나 혁명수비대가 선 넘게 미국을 자극해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군사행동을 해가지고 혁명수비대 대원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장례식 여는 겁니다. 그리고 펑펑
펑펑 울어요. 그리고 사실 국민들은 다시 이런 민심이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진짜 반복이에요. 지금 이란에서. 정말 반복입니다. 이거를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죠. 그러나 어떤 그 여론이 조금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미국이랑 좀 화해 모드로 가자 하면은 그럴 만하면 작살나고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정리하면 뭐야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라는 인물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라도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밀어줬고 이 혁명수비대라는 군 조직은 자기들이 돈을 벌어먹고 또 본인들의 활동을 하고 또 나름의 애국심도 있을 거예요. 이 양반들도 이렇게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란이란 국가에 충성하면서 하메네이에 충성하고 이슬람이란 종교에 충성하고 이란이란 국가를 또 사랑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있겠죠. 자기들 딴에는 이런 모습을 또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란 국민들이 혁명수비대를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해먹고 이런 걸 또 견제하려는 사람들이 이란 안에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목소리가 커지면은 이란에서 행방불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메네이가 지금 이 하메네이가 집권하면서 이란에서도 행방불명되고 실종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옳은 말 했다가 나가리 되는 사람들 많아요.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또 필요한 거야. 지금 이란이란 국가는 결국에는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금당하고 구금당하고 행방불명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란이라는 국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러한 정치 구조 이런 것만 보면은 뭐 북한이나 사우디보다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도 하니까 뭐 좀 나아 보이긴 한다. 나아 보이긴 하겠으나 그래봤자 사우디랑 도찐 개찐이다.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이란이란 국가는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혁명수비대와는 이제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될 때도 많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혁명수비대도 민심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란의 대통령이라던가 그 하메네이 입장에서도 컨트롤이 100% 안 될 때가 있다는 거. 요런 거를 참고해서 앞으로 이란과 관련된 뉴스가 국제정치 뉴스가 뜰 때마다 이런 걸 염두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예컨대 이란 혁명수비대가 뭐 A를 했다. 예를 들어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이런 전투하다가 걸렸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혁명수비대 쟤네가 알아서 그냥 하던 거다 저거. 하메네이가 일일이 오다를 안 내려요 이제. 하메네이는 그래 여러 국가에 들어가서 기어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혁명 수출하고 이슬람 혁명 수출하고 반미라던가 이런 거 계속 수출하고 이슬람 혁명 일으켜가지고 왕이라던가 독재자 끌어내고 이슬람 국가화 돼야 되고 이런 걸 계속 이제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혁명 수비대가 뭘 하다가 뭐 죽었다 사람이 뭘 하다가 걸렸다 이러면은 또 이란의 정부와 어떤 그 중심에서 다 오다를 일일이 내린 거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해 이제는. 그리고 이란이 혁명을 수출하면서 동시에 무기도 팔아요.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반미 친이란.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본인들의 무기도 팔아먹을 수 있고 반미도 반미 정서도 수출하고 친이란 정서도 수출하고 또 이슬람 혁명도 수출하고 여러 가지가 또 복합적인 거죠 지금. 이런 걸 참고해서 이제 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예요. 되게 흥미롭지 않니? 난 이란 볼 때마다 되게 흥미로운데 이 국가가. 그리고 예를 들어 이란에서 하메네이가 강경한 발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놈이네 또 시작했네 이런 경우도 많대요. 그러니까 저 하메네이가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란을 거의 북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뉴스 보면 하메네이가 예배드리고 하메네이가 연설할 때 수십만 명 막 앞에 막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절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만 보고서 이란은 저 하메네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 해먹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찐들이고 안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메네이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야. 근데 북한보단 낫대요. 북한보다는 하메네이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꽤 있대. 야 북한은 얘기하면 잡혀가잖아 그냥. 쿠데타까지는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 이란의 쿠데타 뭐 혁명수비대의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미 혁명수비대는 하메네이 같은 그 사람들과 물화일체로 함께 가는 거예요. 얘네가 욕먹으면 이 양반도 욕먹는 거고 이 양반이 욕먹으면 얘도 욕먹는 거야. 근데 얘가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얘네만 지지한다? 그렇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쿠데타하기가 어려운 어떤 구조적인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하메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고 지도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국가의 정치 형태를 체제를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래요. 일단은 하메네이가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그래 뭐 지금도 괜찮지 뭐. 근데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양반아. 좀 이런 느낌? 좀 그런 느낌이지. 하메네이가 진짜 내쳐지고 새로운 어떤 정치 체제가 왔으면 좋겠다. 미국처럼. 이렇게까지 원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그리고 지금 또 질의응답 하나 할게요. 이란의 여성 인권 문제 많다. 좋아요. 맞아.
많아요. 맞는데 이것도 잠시야. 이것도 잠시예요. 잠시. 지금 제가 알파고 신하 씨님한테 최근 그 이란의 동향을 물어보니까 2022년에 큰 시위 있지 않았냐. 히잡 제대로 안 썼다고 막 그 여대상 갑자기 죽었잖아. 세상에 이란에서 그거 쏙 들어갔대 지금. 국정 여론이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의 또 대결구도 이게 이제 여론이라서 지금 쏙 들어갔대요. 그런 거. 그리고 그 시위가 크게 일어난 건 맞는데 엄청 크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광화문 집회, 조국 수호 집회, 이거 작은 집회예요? 컸잖아. 솔직히 태극기 집회나 이 조국 수호 집회도 엄청나게 큰 시위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동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한동안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이게 복잡한 거야. 우리가 보기에 정치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공약을 잘 이행하느냐, 정책을 뭐 잘 수행하느냐, 경제가 잘 됐느냐, 이거만 이제 보는데 이란은 여기에 이슬람 종교를 잘 지켜냈느냐, 미국과 이스라엘을 잘 때리고 있느냐, 이란의 자존심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런 어떤, 그리고 시아파의 어떤 그 종주국으로서 뭐 이런 아주 이런 게 또 섞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만 보고 국민들이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를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권력 승계가 되는 거의 핵심 주체는 민심도 민심이지만 혁명수비대입니다. 만약에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그 권력 정리는 혁명수비대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애초에 저건 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혁명수비대와 최고 지도자와 저 종교계의 관계는 굉장히 좀 소통을 많이 잘 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그 권력 승계도 스무스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서로 소통을 또 많이 한대. 내가 아까 얘기한 그 하메네이가 혁명수비대를 다 쥐락펴락할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말 그대로 다 100% 컨트롤할 수는 없다는 거지만 서로 협의하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협의는 또 좀 진솔하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메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하메네이가 지금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뭐야? 아까 뭐라 그래요? 저번 시간부터 얘기했죠. 호메이니가 1대 최고 지도자잖아요. 이 양반이 죽을 때 야, 정말 현명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이슬람 성직자, 이슬람 율법학자, 이런 사람이 우리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슬람 공화국,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미래가 밝다. 요런 얘기를 했어. A급. 근데 하메네이가 B급이라서 욕을 먹었다 그랬어요. B급이라서 이 양반이 정치적으로 위태했었어. 처음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 하메네이가 무슨 자식한테 물려준다. 지금 그런 얘기 나올 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란의 현재 체제는 호메이니 빨로 지금 일단 가는 거예요. 호메이니. 모든 게 호메이니 빨이야. 호메이니가 죽기 전에 얘기해 놓은 여러 가지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호메이니가 그냥 말한 게 아니야. 호메이니는 이슬람 율법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율법에 따르면 국가를 이렇게 통치해야 해라는 거를 이 양반이 이슬람의 논리성을 띠면서 여러 가지 얘기해 놓은 게 있어. 근데 그거를 다 깨부시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다 뚫고서 세습을 한다? 그거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될까요, 그게? 애초에 호메이니가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 호메이니, 그리고 이 양반 자식이 있었나? 자식이 있었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지금 호메이니의 손자가 이란에서 정치를 하거든요. 호메이니의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갑자기 또 최고 지도자가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빨은 있을 것이다. 그 빨은 있겠으나 그 빨, 호메이니의 손자빨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슬람 국가들이 까다로워요. 진짜 까다로워. 이슬람 율법학자로서 인정받기가 까다로워. 상당히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호메이니의 손자냐, 호메이니의 자손이냐. 이거보다도 이 율법학자로서 인정받는 게, 국민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선대에 호메이니가 있었으니까 내가 그 빨로만 그냥 된다. 이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당장 방종하고 빨리 평화누리 특별자치도에 대한 자료와 대본을 작성하기 위해서 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는 이번 주말에 라이브를 웬만하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종할게요. 아키피 인생 동반자 좋기 또 무선 이어폰은 볼키요 간다요 후원자 왕껏 당근 이카루 김동 튜브이스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논엔 이름없는 XS129XX 잘면 댕다 학성 시우필 최영
정유진 배부른 나라만, 진우팍, 서울여대 킹카, 길병장, 반박신이말 가만, 마티아스 리.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